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버텨서 결국 해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저한테, 제 스스로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일이 주어졌으니까, 참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막 이제 뭐 강의문이나 또 원고 쓰는 일이나 이런 뭐 요청이나 이런 게 오고 이러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뭐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일하는 게 참 암담하다. 왜 이렇게 원고를 쓰다 보면요,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암담한 거죠. 아무것도 못 쓸 것 같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나서. 보통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뭐 공통된 증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참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오늘 또 촬영을 할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직업이 이런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원하는 회사에 딱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자랑스럽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하늘에 별 딴 것 같아 너무 기뻐서 정말 길길이 뛰면서 다녔으나 일에 지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막 회사에 멀미날 때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또 꼭 그런 직장이 아니더라도 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자영업 하더라도 나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 유세민 직장 수업 보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뭐 댓글 달아주실 때 참 느껴요. 저렇게 직장 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내 사업을 하는 건데도 정말 너무 힘들구나. 차라리 더 힘들구나.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삶의 터전임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 일에 정말 이렇게 출근할 때 도망가고 싶다. 지난번에 한 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도망가고 싶다.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그런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런 어려운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 원했던 일, 이거를 갖다 결국 끝끝내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뭘 붙들고 그렇게 끝끝내 이겨낼까? 어떤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뭘 꾸준히 끝까지 해내간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제 딱 이루는 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딱 끝까지 성공해내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재로 사용하는 책은요, 스테르담의 견디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해주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작은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인 거죠. 티끌 다 모아서 태산처럼 쌓는 거. 이거는 어떤 일에도 뭐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거를 하는 거에도 다 모조리 다 적용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농담처럼 저희 친구는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난 1년 후에 어떤 거를 목표로 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1년 후, 아니면 10년 후, 3년 후를 이렇게 내다보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제 매일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목표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 지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목표, 오늘의 할 일을 정해서 그거를 이거를 다 해냈다 라는 어떤 성취감, 이런 거를 맛보는 게 결국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마라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그렇게 먼 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일단 막 100m, 200m, 자 100m만 더 가보자, 100m만 더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뛰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지치지 않으려면 어떤 짧은
짧은 구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뭐 처음부터 하루에 2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오늘 팔굽혀펴기 5개, 오늘 뭐 계단으로 1층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계단으로 오르기, 하루에 한 번씩 계단으로 오르기, 또는 뭐 집에서 또 이런 뭐 홈 트레이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버피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혼자서 그 식탁이나 아니면 어디 이제 붙잡고 이렇게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뭐 이런 운동이라도 그렇게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뭐 토익 뭐 몇백 점 맞기 위해서 나는 오늘서부터 뭐 하루에 3시간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실패하기 쉽고요. 하루에 영어 한 5개? 10개 정도 외우는 걸로 시작해볼까? 그럼 오늘 했어. 3일 됐어. 작심 3일이라고 해서 3일 됐네? 일주일 됐어. 야, 일주일 꾸준히 뭘 해낸 건 처음인 것 같다, 아마 내가.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작은 성취들이 자꾸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잘게 쪼개서 작은 성취로 나눠봤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이제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잘게 자르면 어떻게 자를 수가 있을까? 하루 목표, 일주일 목표, 그 다음에 열흘 목표.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 가기 싫다, 장사하기 싫다. 전업주부들도 사실 뭐 일상이 굉장히 막 힘들고 지루해서 나 진짜 밥하기 싫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 없다, 뭐 창업 준비하다가도 이거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뭐 때려쳐야지. 뭐 회사에서도 이제 뭘 해야 될지 뭐 별로 의미도 없고,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과의 껄끄러운 인간관계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 어떤 이런 이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오늘 오전에 직장에 가신 분들이라면 오늘 오전에 이 리포트만 내가 제대로 한번 이렇게 딱 쌈박하게 한번 끝내보자. 이거 하나만, 그 회의 준비 하나만, 요거 하나만, 딴 건 모르겠고 딴 거 생각하지 말자. 다 하기 싫으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작은 성취들을 자꾸 이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객들이 무섭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럴 때, 그래 전화 10통만 돌리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저 담당하는 이제 보험 설계사 분한테 들은 얘기는, 전화 10통만 지금 하자. 딴 거 그 다음에 결정하자. 그 다음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작은 성취들이 모이는 거,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소중히 대하는 연습이래요. 나를 소중히 대하는 연습. 여기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뭔가 하면,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자존심이 강해. 난 자존심이 강하니까 당연히 자존감도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시고요. 자존심 강한 거하고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 나 스스로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자존감하고 자존심 전부 다다. 그런데 자존심은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점수가 더 떨어졌으니까, 저 사람이 이번에 진급되고 나는 동료인데 난 진급 안 됐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점수 시험에 쟤는 붙고 난 떨어졌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저 사람은 인사고과 A 받고 나는 C 받았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은 누구랑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이. 비교해서 내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이러는 건데, 자존감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에요. 자존감은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니까 귀중하고 소중하고 괜찮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절대적인 나.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진급에 떨어져서 자존심은 상했지만 나의 자존감은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진급에 떨어졌지만 내가 이번 기회를 더 어떤 나의 기회로 삼아서 다음 해에 더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뭐든지 어떤 프로젝트나 일이나 이런 걸 정말 내가 의욕적으로 잘해서, 그래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내가 막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떨어졌다고 해서 자존감이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온전히 나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자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나의 자존감을 계속 높이 끌어올리고 괜찮아.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 왜냐하면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걸로도 이런 건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명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 이 부분이 버티게 하는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목표를 결국 해내기 위해서 버티는 조건, 참는 조건, 이런 거는 어떤 우선순위가 제대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지 가능한 거지, 에너지를 아무렇게나 막 소비하고 낭비하고 이래서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칙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막 산더미 같다. 그럼 이제 막 내가 질리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막 산더미 같으면. 그런데 이럴 때 있어.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고 정말 기절하겠네. 정말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일단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급한 것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일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챙기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거는 급한 거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치 있는 거, 중요한 거, 이게 동시에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중요하고 대체 불가인 거는 최우선순위에다 먼저 탁탁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급한 것들을 그 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 멘탈이, 저처럼 이제 혼자 일하는 사람들, 특히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이 멘탈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거든요. 멘탈이 튼튼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몸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약한데 멘탈은 막 굉장히 튼튼해. 이런 경우 별로 못 봤고요. 몸도 튼튼해야 멘탈도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절대 가치. 일을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이제 탁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 뭐 어떤 다른 일 하고 이러지만, 저처럼 이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어떤 쉬고 일하고의 어떤 구분 경계가 별로 없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체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무조건 운동하는 시간.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이렇게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나를 돌아보고 어떤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정신을 좀 정리하고 이런 마음을 좀 균형 잡고 가라앉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 시간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시간을 빼서 그때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빼놓는, 위아래 이렇게 딱 빼놓는 거죠. 그러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가장 최우선 가치를 딱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녁 하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나서 나머지, 그러면 그 다음 급한 일은 뭐지? 이번 주에 원고 마감 2개 해야 돼. 그러면 금요일까지 원고 마감 2개 다 주려면 이건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써야 되겠다. 그럼 거기다 이제 우선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새벽에 이거. 그 다음 원고 마감, 자, 그 다음 날 새벽에 집어넣고. 그 다음 급한 건 뭐야? 그럼 이제 뭐 영상 촬영, 그 다음에 원고 쓰는 거, 그리고 업로드, 편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업로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선순위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아까 운동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 외에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로 다 집어넣다 보면 시간들이 거의 다 차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후순위로 이제 밀리는 게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럼 서점 못 가겠네? 이번 주에 저 물건 저거 사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겠네? 이번 주에 그 좋아하는 미드도 못 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은 일은 이제 뒤로 이제 쭉쭉쭉쭉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훨씬 더 이렇게 일상이 뭔가 중요한 일 위주, 가장 급한 일이 이렇게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그런 작성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짜실 때 내가 정말 오늘 중에 이건 빠지면 안 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 탁탁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급한 건 뭐지? 그럼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새벽에다 넣어야 돼? 아니면 오늘 원래 낮에 오후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쉬려고 했는데 그럼 못 쉬고 이제 이거 빼내고 이거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되죠. 미리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법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거, 전략적으로 생활하는 거랑 그냥 이제 급한 거, 이번 주에 마감돼야 되는데 그럼 그거부터 먼저 할까? 다른 거 다 이게 급한데 뭐 딴 게 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거랑 굉장히 일주일의 일의 효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거 다 하고 몸도 마음도 잘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중요한 일, 데드라인 넘어가지 않게끔 지켜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끝까지 오래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세 번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네 번째는요, 더하고 비우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더하고 비우는 연습.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 말씀드리기가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하는 거 반만 지키고 살자. 내가 반만 지키고 살아도 성공이다. 모든 일에.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잘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하라는 그런 이제 방송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정리를 좀 잘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뭔가 하면 두 가지 정리 잘 되는 법을 저는 두 가지 요령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일단 정리가 필요할 만큼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사지 말자. 어차피 저것도 또 뭘 정리해야 되고 뭐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아예 사지를 말자. 사지를. 그래서 항상 기준에 지난번에 그 책에서 본 것 중에서 굉장히 저의 마음을 탁 이제 와서 터치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옷을 살 때 10점 만점에 이게 10점이야? 이게 뭐 막 우리 세일한다고 그래서 막 사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점 만점에 10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면 사지 말라는 거죠, 옷을. 그런데 저는 이제 모든 물건에 다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사면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안 들까? 너무 걸리적되지 않을까? 이게 10점 만점에 정말 10점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 거 아예 사지 않기로. 안 사면 정리할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해냈겠어요. 근데 저처럼 정리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정리할 물건 사지를 않는다. 아주 정말 필요한 거 외엔 사지 않는다. 이런 원칙.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서랍에 있는 거. 서랍에 넣어놓고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진 거. 그런데 좀 아까운 거 무조건 버린다. 1년 동안 안 만졌다는 건 그 다음에도 안 만진다는 뜻이다. 쓸 일이 없다는 뜻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다 버린다. 그리고 옷도 1년 동안 저건 근데 저 브랜드가 좋아. 몇 번 안 입었어. 아까워. 그런데 작년에 한 번도 안 입었어. 버리든지 누굴 주든지 바자회에 내놓든지 아나바다 여기다 내놓든지. 그래서 어쨌든 옷방에는 정말 맨날 손 가는 옷 외에는 아예 두지를 않는다. 전부. 그래서 옷방을 좀 홀쭉하게 만든다. 이런 어떤 그런 원칙을 정했어요. 그게 제가 단순히 생각한 정리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정리의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뭐 군더더기가 없고 그 다음에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거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일상과 삶이 가볍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짐을 많이 지고 먼 길을 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짐이 가벼우면 훨씬 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별로 정리할 것도 없고 심플하면 우리가 인생이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별로 뭐 등짐이 가볍네.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리를 굉장히 좀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아, 정리할 게 없나? 아, 저건 버려야 되나? 이렇게 해서 계속 정리하는 습관들이 나를 오래 견디게 하는데 네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무슨 있는 사람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 저 모임에 사람들하고는 그냥 대충 뭐 인사치레로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고 그런 건데 내가 저 모임을 꼭 나가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들면 안 나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뺏기는 에너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후배, 뭐 사랑하는 동료들, 뭐 이런 모르지만 단지 이 사람들도 그냥 알아놔서 나쁠 건 없어 라는 생각으로 진심의 마음이 아닌 그냥 거칠애로 어떤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라면 한 번씩 이렇게 탁탁탁 이제 정리하는 것도 나를 멀리 오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원하는 일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방법, 그런 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탁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을 이렇게 탁 잡으셔서 그걸 꼭 일상에서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래 원하셨던 거 끝까지 다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